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진행 영상을 보시고 후원해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문수는 모두 한때는 좌파였다, 이런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는 완벽하게 좌파였죠. 그러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좌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싸움은 누구누구 싸움입니까? 결국은 문재인과 손절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세력과 문재인과 지금 손잡고 있는 김무성, 호남 배신 세력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과 싸움도 아니고요. 지금 싸움은 국민의힘 내에서 김무성 이 배신 세력들이 호남 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문재인 심판을 막았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을 문재인 세력이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는 조국이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을 시킬 정도로 좌파였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한 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한동훈도 완전 좌파였죠. 그때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우파 유튜버들을 내세운 김무성 졸 유튜버들이 어때요? 그때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이를 배신자, 즉 친중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좌파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도 한때는 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알고 나서는 우가 되었죠.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도, 그리고 김경률은 어떻습니까? 김경률은 노무현 재단입니까? 뭐 그쪽에 총무였죠.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내막을 알고 보니 전부 거짓 선동하고 모두 거짓 짜집기 하더라. 그 내막을 알고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는 자들은 좌파에 붙어 있지 못하죠. 결국 우파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문수, 김경률,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뽑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예지라든지 조정훈이라든지 함운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좌파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속해서 해보니까 전부 거짓 선동이고,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우파로 전향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옛날 경력을 가지고 좌파라고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김문수를 옛날 경력을 가지고 좌파라고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싸움은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이죠. 지금 문재인과 지금도 손잡고 있는 이 김무성 배신 세력, 김무성, 홍준표, 김재원, 황교안, 유승민, 이준석, 이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 아닙니까? 누구와 손잡고 했어요?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문재인과 손절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김문수, 김경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적인 세력들, 이 세력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과 지금도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김무성이가 명태균과 강혜경을 내세워서 둘이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밝혀진 건 뭡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통화 내역을 모두 공개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김무성의 정치 공작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가 감옥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내에 하야하거나 탄핵된다고 명태균이가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명태균이 그 전화 녹취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만큼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 그 전에 명태균과 강혜견의 약속 대련 싸움을 내세워서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뒤에는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전화 녹취록이 모두 공개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만든 자가 바로 누굽니까? 김무성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그냥 법대로 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자천시키고 하니까 이 나름대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 당시에 법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을 이야기했는데 특검팀장인 박영수가 나서서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수갑을 채우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박영수 팀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씩 소외되기 시작했죠. 그 후로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가 추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킬 정도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만 해도 완벽하게 어때요? 좌파였습니다. 한동훈도 그때까지만 해도 좌파였죠. 그때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이 좌파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과 손잡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손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좌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만 끌어내리면 이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금 좌파 배신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좌파였던 그 경력을 지금 내세워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은 김문수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완전히 우파 대통령이고 우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 경력을 내세워서 지금 김문수를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옛날 경력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언론을 장악했고 경찰을 장악했고 군대를 장악했고 대법관 헌법재판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장악했습니다. 결국 검찰만 장악하면 어때요? 북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북한이 쳐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이가 장악했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고스란히 북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을 장악하려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켰으니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때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부터 문재인 이 좌파들이 거짓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구나를 알았던 것이죠. 결국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구속시키기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좌파 세력들의 거짓 선동을 그때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문재인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결국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 독립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결국 문재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화야욕의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한 소리가 뭡니까? 검찰의 권력으로 보복에 써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한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우파입니다. 문재인과 손절한 우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좌파를 해봤기 때문에 좌파의 폐악을 가장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있던 한동훈도 그 당시는 좌파였으나 이제는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이 더 우파가 된 것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좌파에서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 세계에서 거짓 선동에서 좌파들은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무조건 배신자로 처단해버립니다. 김경률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면 저들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모든 것을 거짓 선동으로 저들 잔치는 유지되기 때문에 좌파에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대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중도가 되거나 우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문수는 우파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복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것이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결국 좌파를 해봤기 때문에 좌파들의 폐악을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김문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률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 우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을 탄핵하는 데 일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밀었던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민 박근혜 대통령을 접근을 못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이준석과 홍준표 이 배신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은 표 떨어진다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못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사모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들었죠. 박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렸던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홍준표, 이준석 이 배신 세력들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도 그 당시에 단절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대화를 단절하고 나선 세력이 지금 누굽니까? 김무성 졸개, 정진석으로 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좌파를 해봤기 때문에 양심 있는 좌파를 지금 우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김경률이고 김형동이고 김예지고 함운경이고 이 사람들은 좌파를 해봤기 때문에 함운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태어났지만 호남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나섰던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우파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파라는 것이 거구가 아니에요. 우파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파는 중도층을 무조건 흡수해야만이 차기 대통령, 차기 총선에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파가 한동훈을 버렸더라도 지금 잠시 배신자라고 이 배신자 세력들이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우파 30%는 한동훈을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한동훈은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중도층 40%의 표를 지금 한동훈은 잡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중도표 표는 모두 한동훈한테 쏠릴 것입니다. 자, 김경률은 노무현 재단 총무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동은 어떻습니까? 김무성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예지는 누굽니까? 유승민이가 김예지를 처음에 발탁했죠. 한운경이는 누굽니까? 호남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러나 호남에 있습니다만은 항상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함운경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이는 어떤 사람을 자기 편 만들고 있습니까? 예. 우파를 자기 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좌파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 그리고 김무성 세력이지만은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밀어주면 어때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에서 떠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파, 한동훈화 만들고 있는 것이 한동훈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동훈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입니까? 우파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선거는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대통령이나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중도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차기 대선에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동훈은 깨어있는 좌파, 즉 양심 있는 좌파를 우파로 만들어서 중도층을 우파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 우파를 흡수하겠다 그런 뜻이죠. 우파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십시오. 우파 30%, 좌파 30%이 중도층을 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총선에서나 대선에서나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중도층 40%를 잡는 세력이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무조건 차기 대선에 누가 나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파, 좌파는 뭐로 가릴 수 있습니까? 우파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파가 되는 것이고요. 좌파는 무엇입니까? 좌파는 왜 좌파입니까? 좌파는 논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거짓과 선동으로 좌파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좌파가 되는 것이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파는 양심 있는 사람, 법대로 하는 사람이 우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헌령을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우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파 중에서도 한 5%, 10%밖에 되지 않아요. 우파 후보로 김무성이가 정해지고 유승민이가 정해져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보다는 김무성이가 낫다.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가장 우매한 우파 국민들을 알기 때문에 김무성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파가 나타나면 무조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그 우파를 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좌파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 좌파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가짜 우파죠, 가짜 우파. 가짜 우파 김무성 배신자들을 내세우면은 차기 대선이든 차기 총선이든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김무성과 유승민, 홍준표는 이 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권력은 항상 자손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죠. 왜? 대통령이야 문재인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우파인 척하면서 국회의원 내내 해먹고 싸우는 척만 하면은 계속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은 또 김무성이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후보 나오더라도 또 밀어줄 거 아닙니까? 차기에도 문재인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김무성이나 이 세력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어떻습니까? 우파인 척하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회의원 계속 해먹으면서 그냥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파 싸움은 좌파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손절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우파 박근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세력과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 이 배신 세력,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 배신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은 사실은 모두 김무성이가 지지난 총선 때 제거해버렸습니다. 친박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국힘에서는 이번에 당선된 유영학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 한 70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김무성 세력들은 한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한 20명밖에,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그 정치 공작이 드러나면은 그 모든 세력들은 단번에 한동훈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휘해서 누가 조정하고 있는지, 어느 세력이 배신 세력인지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야만이 국민의힘이 모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도 취임하기 전에 이미 프랑스 마크롱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미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한민국도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벌써 마크롱이는 끌려 내려왔고요. 프랑스가 우파가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요거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김무성의 정치 공작은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문재인 세력과 함께 손잡고 있는 김무성 세력은 그야말로 한 방에 날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심판하기 바로 전에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이가 문재인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도 내쫓아내고 국민의힘을 장악한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김무성의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이 모두 국민의힘을 장악했고요. 문재인 심판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재명도 곧 퇴출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퇴출 전략이 바로 국회의장 우원식이 지금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오래전에 다 말씀드린 거를 지금 우파 유튜버들은 그거 뒤따라오고 있죠. 우리 언론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예측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의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1월 20일 전까지만 저들 세상이지. 자, 1월 20일까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지난 4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자, 1월 20일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있는 김무성 세력도 한 방에 나가떨어집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프랑스 마크롱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텔레비에 보십시오. 텔레비에 그 뉴스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 마크롱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가장 딥스 세력들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마크롱부터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무서운지 1월 20일 취임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어때요?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날아갑니다. 트럼프가 마크롱을 만나서 세상은 미쳐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미쳐 들어가고 있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미쳐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건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계엄령을 이용해서
이 국민의힘을 배신 세력이 잡은 것도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이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미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로 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배신 세력이 우파라고 가정한 김무성 세력이 좌파 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지금 여야인 척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미쳐 들어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 미쳐 들어가는 세상 모두가 바로 잡을 것이고요. 트럼프가 들어와야만이 대한민국은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한을 오늘도 기다려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